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 무언가 죄를 지은 듯한 두 병사가 일본군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 자리에 일본군 상사와 영국군 포로가 도착합니다. 뭔 일인가 했더니 여기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던 조선인 군속이 이 네덜란드군 포로의 침소를 몰래 덮친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그런데 하필 무슨 사건이 이 모양이야. 이 일본군 부사관은 이곳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관리 감독하는 하라 상사. 포로든 부하든 눈에 거슬리면 일단 두들겨 패고 보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악질 간수였죠. 그리고 이 하라 상사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영국군 포로,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인물 존 로렌스 영국군 중령입니다. 전쟁 전에 일본에 거주한 전력이 있어서 일본어가 능통한 로렌스는 일본군과 영국군 포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죠. 하라 상사는 이 조선인 군속을 비아냥거리면서 할복을 강요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포로 수용소의 소장으로 있는 요노이 데이가 검도 복장을 한 채 나타나는데, 용일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얼마 후 이 요나이 대위는 어떤 재판건으로 군사법원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게릴라 작전 중 체포된 한 영국군 장교의 군사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금발의 영국군 장교, 일본 제국군 특유의 경직된 재판 분위기에서 서슴지 않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장교의 이름은 잭 셀리어스 영국군 소령. 한때 영국에서 브리티시 글램락의 대부로 활동했. 그런데 요노이 대위, 셀리어스 소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재판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셀리어스의 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 하는데, 셀리어스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요노이 대위, 슬그머니 셀리어스를 비호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어스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공포탄만 발사되었죠. 그리고 요노이 대위, 셀리어스 소령의 뒤태를 바라보며 슬그머니 뒤에서 다가옵니다. 이들은 왜 셀리어스 소령을 살려준 것일까요? 포로 수용소로 복귀한 요노이 대위, 아니나 다를까 이 셀리어스 소령도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1941년 중일전쟁이 한창인 시절, 일본군은 전쟁 전략 자원이었던 석유와 고무를 수급하기 위해 남방작전을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나간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마저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항복한 영국군 포로들은 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라 상사였지만 가끔씩 이렇게 로렌스와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였죠. 포로가 돼서 비굴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할복하는 것만이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군의 가치였다면, 영국군은 포로가 돼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싸우고 최후에 이기는 것이 명예롭다는 그 생각의 차이. 어찌됐건 자신의 의지대로 셀리어스를 자기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온 수용소장 요노이 대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셀리어스란 인물이 무척이나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셀리어스에 대한 배려심이 남다르기까지 합니다. 그 옛날 영화 콰이강의 다리에서처럼 영국군 역시 포로의 입장에 있더라도 대영 제국의 명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의 군율도 엄격히 지키고 있던 터라 포로들 사이에서도 위계도 유지하고 있었고, 당연히 부대장이란 직책도 존재했었죠. 그 부대장은 여기 힉슬리 영국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이 시기 요노이 대위는 힉슬리 부대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상대는 자존심 강한 전형적인 영국군 장교 힉슬리 대령이었죠. 이런 부대장과의 마찰을 핑계 삼아
부대장을 교체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 대상은 셀리어스였겠죠. 요노이는 셀리어스와 항상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아무리 봐도 적응 안 됩니다. Make him well. Heal him quickly. 자신의 모든 번뇌를 이겨보기 위해 소리 버럭버럭 지르며 칼도 휘둘러 보지만 He's been screaming his head off ever since you got here. Why doesn't he come out with it? 사실 이런 요노이 대위에게도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있었죠. 그건 바로 6년 전 226 반란 사건이 있던 시절 자신이 만주에 발령받은 사이에 반란에 가담했던 동료 장교들이 모조리 숙청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노이 대위는 바로 그 동료들에게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I was left to die after them. 그런데 대뜸 예, 지난번 네덜란드 포로를 덮쳤던 이 조선인 군속을 처형하겠다는군요. 그리고 이 처형식에 영국군 포로들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관람을 시키는데 자신들의 이 할복이라는 일본군들만의 명예로운 행사를 영국군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따위 행사, 영국군들에게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겠죠. Any of you who can watch it, keep your eyes shut or turn around. 이 네덜란드 병사도 따라서 절규하는데 이 두 친구 서로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친구는 목숨을 잃게 되고 영국군 포로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에 요노이 대위에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요노이 대위는 강압적으로 포로들에게 48시간 금식을 명령하죠. 하지만 셀리우스 소령은 그 죽은 네덜란드 병사의 추모를 위해 어디선가 꽃과 만두를 구해와서 허기진 병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추모 예배까지 강행하죠. 결국 셀리우스 소령은 일본군 손에 끌려 나오게 되고 요노이 대위와 마주치게 되는데 셀리우스를 바라보는 요노이 대위의 눈빛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Are you an evil spirit? 그런데 平等で無線ラジオを発見しました。 셀리우스는 독방에 갇히게 되고 로렌스 역시 요 모양 요 꼴이 됩니다. 수용소에서 이렇게 온갖 기행을 펼치던 셀리우스, 로렌스와 같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내 들켜버리고 I think it has taken a bit of a shine to you. 사실 셀리우스에게도 요노이 대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죠. 그건 바로 자신의 친동생, 곱추라는 장애를 겪고 있던 동생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 형제라는 이유로 같이 휩쓸리고 싶지 않았던 셀리우스는 조롱당하고 있는 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채 이를 그냥 방관하고만 있었죠. 셀리우스는 이런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군 장교로 자원 입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리우스와 로렌스는 하라 상사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 술이 거나하게 취한 하라 상사, 하데르 크리스마스. ご存知かな? 뜬금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이 두 사람을 자기 재량으로 사면해줍니다. ローレンス、メリークリスマス。 아마 이날이 크리스마스였나 보군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의미를 몰랐던 일본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자신의 재량을 발휘해서 결코 밉지만은 않았던 이 두 영국인 친구에게 아주 경쾌하게 사면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노이 대위는 포로 전병력을 공사 투입이라는 명목으로 집합시키는데 도대체 이 영화 등장인물들이 두서없이 뭔 이런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군요. 무슨 심술이 났는지 아니면 그냥 트집을 잡으려는지. How many experts in weapons and guns do you have in your group? None, sir. 그리고 이렇게 부대장을 처형하려는 순간 셀리우스가 대담하게 걸어 나오는데 이 영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 형은 왜 이 상황에 실신을 하는 걸까요? 감독, 배우, 음악 다 좋고 잘 만든 영화인 거 인정하겠는데 이 소재만큼은 아직도 적응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커플, 요노이 대위는 수용소장에서 좌천되고 새로운 소장은 셀리우스를 이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그날 밤 좌천된 요노이 대위는 셀리어스를 찾아오고 혹시나 셀리어스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셀리어스 머리카락만 잘 나갑니다. 이왕 온 김에 저 나방이나 좀 쫓아주고 가지. 그동안의 요노이 대위의 심정을 표현한다면 일본 제국군 장교로서 수용소장이라는 직책과 이 셀리어스 소령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내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겠죠. 4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로렌스는 전범 교도소를 방문하는데 이곳에는 하라 상사가 주오민 작가님이 돼서 기다리고 있었고 Tomorrow morning.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하라 상사의 표정은 지난날 포로 수용소의 거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로렌스에게 이 하라 상사가 마지막으로 건네주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렇게 서로 가깝고도 멀었던 두 인물의 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는 일본 누벨바그 영화의 선구자이자 대표적인 좌익계열 감독이었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1983년 영화입니다. 오시마 감독 역시 소시적의 전공투 출신으로 격렬한 학생운동 전력이 있던 터라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피해자 행세에 대해 적지 않은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감독이었고,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작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한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소개를 보셨다시피 당시 일본에서 자주 만들어졌던 제국주의 시대 프로파간다 영화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온도 차이가 심한 영화임을 알 수 있는데, 국가를 위한 희생과 사무라이 정신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일본군 장교의 스테레오타입을 갖춘 요노이 대위라는 인물과 이와 상반되게 자유로운 서구적 사고를 갖춘 캐릭터인 잭 셀리어스 소령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인물을 서로에 대한 동성애적 감정을 통해 마치 몽타주처럼 중첩시키듯이 연결시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모두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죄책감에서 서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인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로렌스 중령이었겠죠. 저 역시 영화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일부 장면에서 두서없이 튀어나오는 연출이나 개연성 없는 전개로 인해 참 혼란스러운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앞서간 영화였을 수도 있겠죠. 어릴 적 멋모르고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의미는 단지 세계적인 뮤지션 두 사람이 동서양의 대표로 만나서 세련된 일렉트로닉스 음악이 멋지게 어우러진 근사한 한 편의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다소 루즈하지만 인상적이었던 영화. 도대체 뭘 말하려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버린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